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야당에서는 의혹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그 탄핵 청원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그 검찰의 칼날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만 나오면 왜 검찰은 아무 말도 못하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래도 대차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조사의 수사의 지휘부들이 다 바뀌었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총장의 손발들마저도 바뀌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용산에서 이것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했다, 조사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적반하장인 거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검찰이 와가지고 거의 출장 서비스 제공하듯이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 그러면은 보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특검하자 할 거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이다라고 주장하시려는 분들은 진짜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나라가 저희가 지금까지 비판할 때는 검사의 나라 아니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여실히 느낀 것은 결국 검사 위에 여사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시간, 장소 다 맞춰가지고 조사 항목 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김건희 여사 찾아뵙고 이거 조사하는 게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거는 대통령 눈치 보고 김건희 여사 눈치 본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필요성은 더 높아졌을 거고요. 결국에 검찰 위에, 그러니까 법 위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야당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제3의 장소가 어디인지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제3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중앙지검 관할 지역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사 측에서는 우발적 사고에 대응 가능한 시설을 요구했고 중앙지검에서는 관저 집무실 등 방면 대면 조사는 부적절하다라는 나름의 의견 조율 끝에 제3의 장소로 조율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 하지만 중앙지검이 관할하는 관할 지역. 하지만 관저나 집무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장 서비스는 아니다. 박성민 최고 비판하셨는데 출장 서비스는 아니다. 나름의 조율 과정이 있었다라고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중앙지검의 입장과 반드시 검찰청에서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검찰총장 간의 이견이 상당히 조율이 안 될 만큼 팽팽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보고조차 안 이루어졌던 걸 보면. 네, 팽팽한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조율이라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실의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의견에 대통령실이 따랐더라면 훨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예, 그냥 공개적으로 들어가서 프레시를 받고 여러 가지 물론 우발적인 일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오늘 말하자면 시간을 알려줄 수 없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어차피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문매를 받으면서 검찰청에 출두하셨다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제3의 장소든 검찰청이든 약속 대련이라는 비판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판 앞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검찰청에 나왔더라도 그런 이원석 총장이 발표를 했더라도 약속 대련이라는 비판을 야당은 할 거예요. 공세는. 이 총장의 니즈에 맞더라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정당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집무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공격의 빌미를
좀 더 남겼다. 그렇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12시간 받으면서 왜 저와 같은 아쉬운 결정을 하는지, 뭐가 캥겨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비판을 또 남겼다는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는 조사 때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청탁은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보도고요.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선 정상적인 투자였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예. 어쨌든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네. 검찰총장은 그 과정에서 이제 패싱을 당했고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는 뭐 사실 이게 이 국민적 관심이 워낙 뜨겁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께서 오히려 약간 더 양보하는 측면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뭐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법적인 리스크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털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명품백 사건의 경우는 법적인 어떤 미비 조항들도 있고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사법적 처리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도 사실상 그 혐의를 입증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소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당당하게 좀 김건희 여사가 저것을 좀 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비공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포토라인에 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굳이 제3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에 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조금 뭐 네. 아쉬움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